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지금 당장 눌러줘. 세상의 모든 콘텐츠를 리뷰한다. 콘뷰. 안녕, 난 승원이야. 안녕, 나는 수연이야. 오늘 우리가 리뷰할 콘텐츠는 2025년 6월 유플러스TV에서 공개한 드라마 메스르든 사냥꾼이야. 우리는 1화부터 12화까지를 보고 리뷰한다는 점 참고해줘. 콤뷰는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어 재밌게 들어줘. 그럼 바로 30초 줄거리 소개할게. 아빠의 살인이 다시 시작됐다. 천재 부검이 세연이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가 남긴 살인 흔적을 발견하면서 시작되는 하드코어 범죄 스릴러 드라마야. 세연은 자신의 과거를 숨기기 위해 경찰보다 먼저 아버지의 살인범을 잡으려는 사냥에 나서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용천경찰서 강력팀 형사 정영과 함께 사건을 쫓으며 서로에게 이끌리지만, 수사가 진행될수록 세연을 의심하게 되면서 세연은 아버지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정연은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을 잡기 위해 서로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내용이야. 그럼 바로 첫 번째 키워드인 볼까 말까로 넘어가 볼까? 나 이거 재밌더라고. 물론 잔인하긴 했어. 이게 괜히 19세가 아니야. 맞아. 아무래도 부검이 나오고 시신을 처참하게 살해한 살인자의 이야기라서 이 신체의 절단면이 보이고 피가 제일 많이 흐르는 드라마인 것 같아. 아이를 이용한다는 점에서도 폭력성이 아주 짙더라고. 근데 그럼에도 한편의 미스터리 소설을 읽는 기분이라 가릴 땐 적당히 손으로 가리면서 재미있게 본 것 같아. 아빠의 살인 방식을 목격하고 그렇게 자란 아이가 부검이가 돼서 그 흔적을 시체에서 찾았을 때의 오싹함이란, 생각보다 빨리 대면하고 서로를 잡고 잡는 게 흥미롭더라고. 약간 소설, 예를 들면 봉제 인형 살인 사건? 오랜만에 듣는다. 이런 식의 제목이 떠오르는 느낌인데, 이 책 표지와 제목이 주는 느낌이 그렇다는 거지 책 내용과는 아마 다를 거야. 읽어본 적은 없거든. 이 잔인한 걸 못 보면 추천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볼 수 있다, 이런 스토리 흥미롭다고 느껴지면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거야. 어떻게 봤어? 나도 수연이 너랑 생각이 비슷한데, 본인이 비위가 좋다, 추천, 비위가 약하다, 비추. 그래, 피가 많으니까. 왜냐면 드라마의 대부분이 붉은색이야. 아주 빨간색이야. 피색이지. 그래서 본인이 좀 잔인한 걸 잘 못 본다면은 굳이 보는 걸 추천하진 안 하고 싶어. 왜냐면은 힘들거든, 보기가. 맞아, 보기 많이 힘들 것 같아. 근데 너무 리얼하니까. 맞아. 나는 잔인한 거 못 보거든? 근데 너무 리얼하니까 이제 뒤에 가서는 아무렇지 않게 그냥 빨간색이겠거니. 맞아. 그래도 나도 같은 생각인 게, 내가 지금까지 본 한국 드라마 중에 진짜 손가락 안에 꼽히는 하드코어함의 어떤 잔인함이 잘 보여졌던 것 같아. 손가락에 꼽히는. 진짜로. 그래서 뭐 꼭 봐라, 이거는 어려울 것 같고, 비위가 강하신 분들은 재밌게 볼 것 같다, 이 정도인 것 같아. 내가 생각보다 비위가 강한가 보군? 나는 그런 것도 잘 못 보거든. 사실 의료 드라마에 나오는 수술하는 장면. 나도 잘 못 봤어. 근데 여기는 이게 좀 그래도 미스터리라고 하니까 그래도 이걸 통해서 뭔가 알지 않을까 하면서 좀 참으면서 봤던 것 같아. 그랬군. 그럼 두 번째 키워드, 인물 분석으로 넘어가 보자. 좋아. 나는 박용호 배우가 가장 인상 깊었거든. 윤조균 역할을 맡은. 우리의 연쇄살인범. 이 박용호 배우 같은 경우는 1971년생으로, 작품으로는 수연이가 이 작품을 봤을지 모르겠는데 그 아이들이라는 영화가 있어. 안 봤어. 안 봤어? 이게 그 당시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 세대 때 있었던 미스터리 미제 사건으로 남았던 그 개구리 소년이라는. 그건 알지. 내가 알기로는 그걸 모티브로 삼았던 영화였거든. 그 작품도 있고, 그 다음에 헤어질 결심, 여기서 이제 조연 역할도 했고, 드라마로는 트레이서 시즌 1, 2에서 오영이라는 캐릭터를 연기를 했다고 해. 그 중에서는 연쇄살인범 윤조균 역할을 맡았는데, 나는 가장 기억에 남았던 장면이, 세탁소에 옷이 얼룩졌다고 진상 부리는 여자 손님이 그치, 있었지. 있었잖아. 딱 그 손님 처음 왔을 때는 되게 공손하게 대해주거든. 맞아. 제가 이거 내일까지 먼저 드라이 클리닝 해서 이 얼룩 없애드릴게요 한데, 이 여자 손님이 되게 막, 아니요, 저 그냥 그 돈으로 주세요. 딱 봐도 누가 진상짓이잖아. 딱 그때부터 어느 순간 말로 제압하기 시작하는 거야. 반말하면서 분위기를 딱 압도하고, 사이즈가 어떻게 되지? 딱 이렇게 눈대중을 대더니만, 이게 세탁소에 가면 이게 옷들이 많이 걸려 있잖아. 그 안으로 쏙 들어가더니만 쓱 나와서, 여기
옷 참 많지. 근데 안 찾아가는 옷들도 많다. 이러면서 자기가 연쇄살인범이라는 걸 어떻게 보여주는 듯한. 아, 그 대사에서 그리고 본인이 심지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옷을 입힌 상태로 죽어서 나오잖아, 그 여자가. 그치. 거기서 정말 숨을 참게 만들더라고. 그리고 본인의 딸이 계속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 맞지. 근데 그런 부분에서 처음엔 좀 참아줬거든. 그러다 이제는 버릇을 고쳐줘야겠다면서 갑자기 딸의 손가락을 칼로 그냥 절단해버리는 장면. 맞아. 와, 거기서 진짜 완벽하진 않지만 진짜 잔인한 사이코패스 연기 잘하신다. 진짜 그 원래 연쇄살인범들이 친절한 얼굴을 하고 있다. 맞아. 이런 얘기 있잖아. 그래서 그 특징을 제대로 살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 그래, 그 이웃들한테 되게 잘해주잖아. 극중에서 보면 이웃들한테 진짜 잘해주거든. 그치. 그 연쇄살인을 할 때는 눈 한 번 깜빡거리지 않고 죽이는 거야. 와, 그걸 보고 진짜 잔혹하다. 난 그렇게 생각했거든. 수연이는 혹시 누구 뽑았어? 나는 누구 뽑았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누구야? 우리 형사님 뽑지 않았을까. 정답이네. 박주현 배우라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사건을 맡아 해결해 나선 정정현 역의 강훈 배우를 선택해봤어. 뭔가 그럴 것 같았어. 내 보석함에 들어오셔야지. 두 명의 범상치 않은 인물들 사이에서 누가 범인일까 찾으며 동분서주하는 모습이 참 기특하더라고. 미치겠다. 이런 표현이 맞나 모르겠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이 서에서는 초짜 경찰이라며 지원도 안 해준다에 친한 형님을 의심한다며 화내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서 범인과 가까워지고 있어서 제발 힘내 라는 의미로 선택을 해봤거든. 강훈 배우는 1991년생으로 2014년 영화 피크닉으로 데뷔했대. 그 이후 작게 주조연을 맡다가 2021년 옷소매 붉은 끝등을 통해서 얼굴을 알렸고 2023년 꽃선비 열애사 너의 시간 속으로 나의 해리에게에서 주연을 맡았어. 나는 강훈 배우를 나의 해리에게서도 보고 런닝맨에서도 봤거든. 나도 사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런닝맨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더 반갑더라고. 아, 드라마 찍느라 바빠서 못 나왔구나. 저 그렇게 생각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이 극 중에서 미제 사건을 판다. 근데 나 아동 실종 수사도 같이 하겠다. 뭐 욕심 많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 경험은 몇 없지만 경찰대를 나와서 팀장을 맡아서 그런가 감은 무지하게 좋잖아. 근데 용의자도 특정이 안 됐는데 그 와중에 미제 사건도 파고 아동 실종 수사도 같이 진행한다고 하니까 팀원들은 아연실색하는데 평소라면 나도 같이 답답해 하겠지만 이 경찰서 사람들의 이야기도 꽤 많이 나오니까 이해가 조금 되긴 되더라고. 나도 좀 이해가 됐어. 안 그래도 고생인데 일을 더 벌인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랬겠어. 그치. 근데 그렇게 꽉 닫힌 마음은 팀원들의 잘못을 대신 본인이 사과하겠다고 수습하겠다고 전할 때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잖아. 그렇게 하나의 팀이 되는 모습을 볼 때 뭔가 아까 그 기특한 마음을 좀 더 끌어와서 응원하게 되더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담당 부검이를 만났을 때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니까 아무리 사람이 차갑다 해도 믿고 맡겼는데 약물을 빼돌려 검증 불가라는 서류를 떼줘. 또 용천씨까지 의심스럽게 내려와. 맞아. 신발에 막 빨간 거 묻어 있어. 의심스럽잖아 누가 봐도. 그치. 근데 그동안 봐왔던 모습을 통해서 이 담당 서류를 빼어서 달아나고 통신 기록에서 정신과를 찾아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런 일 없다 하니까 의심은 하지만 믿으려고 하는 모습이 좀 보이더라고. 실제로 아빠 윤조균 역의 박용우 배우가 한 팀이 되자고 용의자를 만들어 죽여 처리하라고 했잖아. 그치. 그 장면 못 잊지. 그치만 살려뒀잖아. 맞아. 차가워 보이지만 그 속의 안타까움을 이 강훈 배우가 봐주는 것 같아서 이 장면도 나는 좀 인상 깊었어. 그냥 강훈이 좋구나. 좋더라고. 귀엽더라고. 그럼 세 번째 키워드 시사인 이슈 토크로 넘어가 보자. 이게 알고 보면 더 재밌잖아. 그치. 메스를 든 사냥꾼이 원작이 있는 작품이야. 나도 몰랐었는데 이게 원작이 이제 소설책으로 있다고 하더라고. 그니까 그래서 내가 이 소설은 내용이 어떨까 궁금해서 찾아봤거든.
소설은 천재 법의관 서세현이 연쇄살인범인 아버지 윤조균을 경찰보다 먼저 잡고자 과거 아버지의 살인 행위를 숨기고 경찰의 추격을 따돌리고 결국 메스를 들어 아버지를 향한 복수를 마무리한다는 내용이야. 아. 이 듣기만 하면 비슷하잖아? 그치. 근데 아직 드라마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말이 달라질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 소설을 그대로 따라갈지 아니면 약간 각색을 할지는 그치. 남은 지금까지는 사화가 비슷한데 맞아. 결말이 또 중요하잖아. 그치. 우리 또 결말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매력에 또 빠진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좀 특이한 점이 2023년 출간한 최이도 작가의 첫 장편 소설이래. 근데 작가가 경찰 행정학을 전공하면서 범죄 전문 지식을 공부한 거야. 아. 그래서 이 지식이 녹아져 있어서 더 섬세한 묘사를 담고 있다고 해. 그래서 현실적인 고증을 많이 했구나. 뭐 수사가 어렵다. 뭐 때문에 함부로 지명수배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에서 나오는 거였구나. 배운 지식인 거지. 아, 그렇네. 이 전개와 묘사가 얼마나 흥미진진한지 출간 전인데도 이미 영상화가 확정되고 출간됐대. 아, 어머. 나오기도 전에 이미 좋아 넌 드라마야 야, 대박이다. 라고 결정이 된 거지.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일단 제목 자체가 누가 봐도 한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제목이야. 자극적이야? 아, 자극적이야. 도파민 100% 자극적인 제목이야. 맞아. 그래서 내가 아까 말했듯이 그 봉제 인형 살인 사건 봉제 인형 살인 사건.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어. 그래서 재밌을 수밖에 없는 소재인데 심지어 작가가 재미있게 썼다. 그치. 그리고 드라마도 그 결과로 재미있다. 아. 그러면 이게 법의학과 과장이자 천재 부검이가 주연이잖아. 맞아. 이거 소개 좀 해줄래? 나도 사실 이거 보면서 이 부검이라는 직업이 원래 보통 영화에서 잠깐 나오고 말잖아. 근데 이번에는 이게 메인인 어떤 주연을 맡았다 보니까 이 부검이라는 게 대체 어떤 직업일까 이걸 좀 봤거든. 근데 부검이라는 직업은 주로 사망 원인과 관련된 사건을 좀 다루는 전문가로 법의관은 보통 부검, 사망 원인 분석, 의학적 증거 수집 등을 통해서 이 법적 사건에 필요한 의학적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 실제 드라마에서도 보면은 그런 것들 이제 수집해서 뭐 약물이 뭐가 쓰였다라든지 아니면은 구더기를 보고 사망 시간을 추측을 한다든지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오거든. 그래서 보통 이제 경찰과 검찰, 변호사 등과 좀 협력해서 원래 사건을 해결하는 직업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극 중에서도 보면은 아까 말했지만 부검을 통해서 사망 시간을 알아낸다든지 아니면은 토막은 했지만 사망 원인을 알고 보니까 뭐 질식사였다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시체로 봤을 때 구부려지지 않은 걸 봐서는 어떤 작은 차량을 이용해서 이 시체를 이송한 게 아니라 큰 차량을 통해서 맞아. 이송을 했다. 이런 것들을 좀 약간 추측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시체 안에서 어떤 약물들이 쓰였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좀 조력자 느낌으로 나오더라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웬걸. 이 조력자 역할 같은 이 부검을 맡은 우리 박주연 배우가 사실 맘만 먹으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조작이 가능한, 그러니까 사건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세 개의 세력이 있다고 난 봤거든. 형사 그리고 부검이 그 연쇄살인범 이 셋이 맞아. 누가 누구 편을 들어주진 않더라고 보니까. 맞아. 정확히 세 가지 갈래지. 그래서 줄거리 소개 때도 아까 세 파로 나뉘어서 맞아. 쫓기는이라고 했잖아. 그치. 정확히 본 거지. 난 딱 그렇게 봤던 것 같아. 그러면 이 전반적인 스토리 어때? 이 연쇄살인마 아빠와 법의학자 딸. 그치. 가족이라고 하지만 누가 봐도 악연인 이 관계. 일단은 캐릭터 구성은 신선했다. 연쇄살인범인데 딸을 부검이로 키웠다라는 점. 이건 되게 신선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부검을 통해서 딸은 아빠의 흔적을 보고 추격을 하는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 왜냐면은 본인만이 아는 거 아니야. 이거 우리 아빠가 한 건데? 이 느낌을 받았던 것과 그러면서 본인이 막 후유증을 남아있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거에 있어서 너무 좋았고, 특히나 딸과 아빠의 관계지만 아빠를 직접 죽이려는 딸에게 당하기만 하지 않고 되려 보복하는 모습에서 진짜 연쇄살인범 사이코패스구나를 느꼈고, 그 죽이지 않는 모습에서는 저러는 동안 좀 그런 거 있잖아. 경찰들 대체 뭐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답답하지 않은데 사실 이해가 되거든. 이런 미스터리를 보면은 범인이 먼저 등장을 하거나 나중에 나오거나 하잖아. 미리 등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 형사들 입장에서는 맨땅에 헤딩이잖아.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해 보일 수 있는데
솔직히 어떻게 찾아? 나는 못 찾는다고 보거든. 그런 면에서 잘 만들었다 스토리를. 난 그렇게 생각했어. 어제 수연이 어떻게 봤어? 이 연쇄살인마 아빠와 법의학자 딸의 이 인연이라고 해야 돼? 악연이라고 해야 돼? 악연이지. 그치, 악연이지. 나도 비슷하게 봤어. 막 스토리 대박이다. 나 이러면서 봤는데 이게 친딸은 아니지만 아빠라고 부르게 하면서 동료 작업자를 구한 거잖아. 근데 진짜로 친딸이 아닐까? 난 아니라고 생각해. 나도 중간에 보면은 왜 나오잖아, 등본이. 근데 안 돼 있긴 하잖아. 안 돼 있지. 근데 나는 거기서 의심했던 게 언니가 아직 안 나왔잖아. 언니의 어떤 비중이. 그래서 이게 진짜, 왜냐면은 좀 그렇게 생각했거든 나는 처음에. 얘가 진짜 알고 보니까 은서인데 얘가 언니인데 상상 속에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상상 속에 언니를 만들어낸 거 아닌가. 그래? 나는 그건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애를 학교를 안 보냈는데 걔가 학교 갔다 와서 해준 얘기를 하잖아. 근데 애초에 그거는 진짜 들어야 알 수 있는 거지. 학교도 안 간 애가 학교 간 애의 상황을 어떻게 알아? 그치. 그래서 그거 상상은 아닌 것 같고, 그치, 상상은 아닌 것 같고, 그 애를 컨테이너 박스에 가두고 너는 피를 치워라고 하는 게 그냥 동료 작업자를 구했다. 딸이라고 보면서 완벽한 파트너를 찾은 거다. 난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남은 4화에서 아마 좀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까 싶어. 그치. 심지어 그 딸이 반사회적 인격장애야. 여기도 평범한 인물은 아니야. 맞아. 그래서 이 범죄 대상과 그 수법의 잔혹함을 느끼기보다는 서로를 너무 잘 아니까 쫓고 쫓기는 맞아. 그런 상황이 됐잖아. 그래서 각자의 덫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에 집중해서 볼 수 있어서 탄탄했다. 설정 좋았다. 나도 설정 하나만큼은 끝내줬다. 요렇게 생각해. 근데 이거 좀 별개의 말이긴 한데 그 아까 고은서 친구가 나와서 말인데, 이 친구가 아무것도 몰랐다가 아빠의 살해를 알게 됐다는 게 난 좀 충격적이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그러니까 친딸은 일반 아이처럼 키우고 평화롭게 키우고 뒤에서 이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 맞아. 그리고 그 데리고 온 아이는 심지어 은서보다 어려. 똑같이 딸이야. 맞아. 근데 그런 일을 시킨다는 게 좀 소름 돋더라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4화가 남았잖아. 4개의 화가 남았는데 수연이는 어떻게 좀 기대라든지 예상해보고 있는 어떤 결말 같은 거 좀 있을까? 나는 아까 소설 원작을 찾아봤다 보니까 그 원작에서는 딸이 아빠를 죽이면서 끝난다고 나와 있거든? 깔끔하네. 복수에 성공하고 그 복수를 통해서 자기도 약간 해방되는 거지. 그런 결말을 갖고 있는데 나는 앞으로 남은 4화에서도 요거를 풀어줬으면 좋겠다. 원작과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 차라리 너무 막 이상하게 하지 말고 그냥 후련하게 우리가 보는 이 악의 인물이 처단당하고 그치. 이 사람도 과거에 어렸을 때 그런 아동학대 면모에서 벗어나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심지어 우리가 본 게 딱 12화까지잖아. 맞아. 근데 너무 재밌을 때 끊겨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막 뭔가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좀 얼른 나왔으면 좋겠다. 얼른 다음 주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 나도 근데 좀 기대가 되더라고. 어떻게 결말이 날지가. 그리고 4화나 남았잖아. 사실 지금 스토리로 보면은 4화까지 갈 필요가 없거든. 한 2화 정도만 가도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웃기긴 한데 아빠 죽이는 거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 죽이는 건 5분이면 죽이니까. 근데 그 4화까지 뭘 끌려고 대체 뭐가 있길래 4화나 남았을까? 난 그게 좀 기대가 되긴 하더라.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이게 좀 별개의 말이긴 한데 OST도 너무 좋지 않아? 나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아니 엔딩 OST 곡이 너무 좋은 거야. 쓸데없이 좋아. 쓸데없이 좋아. 아니 너무 하드코어한 이 드라마에 뭔가 락 노래가 나올 것 같고 막 이럴 것 같은데 너무 감미로운 노래가 나오는 거야. 거의 스카이캐슬이야. 나도 그래서 이것도 약간 의도한 게 아닌가. 나 원래 음악을 잘 듣지 않는 편인데 유독 잘 들리더라고. 나도 깜짝 놀랐어. 아니 이렇게 끝나는데 이런 노래가 나온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러면 가족이라고 봐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 어쨌든 아빠와 딸이라고 서로를 부르니까 요 가족이 나오긴 하거든. 그치. 이거를 보통 우리가 언어 유희로 그렇게 표현하잖아. 가족 같은. 조금 위험하긴 한데 가족 같은. 난 안 끼겠어. 오케이. 아무튼 이게 가족 이야기라고 얼핏 보면 볼 수는 있는데 오빠에게 이 가족이 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내가 이 질문을 딱 받고 생각한 게 뭐가 있었냐면, 내가 이제 자취를 시작했거든. 음, 그래서 가족들이랑 떨어져 살아보니까 가족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를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봤거든.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가족이 주는 의미는 채움인 것 같아. 같이 살 때는 항상 가득 차 있는 이 감정을 받았는데, 이게 혼자 살아보니까 공허하더라고. 내 마음속에 뭐가 비어져 있는 느낌이 강하더라고. 그래서 나한테 가족은 그 공허함을 채워주는 어떤 존재인 것 같아. 공허함 맞아. 음, 맞는 것 같아. 나도 비슷하게 생각했는데 같이 살아가는 시간을 공유하는 내 편인 사람들. 그치.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 가족의 의미를 메스를 든 사냥꾼에서 물으니까 되게 묘한 거야. 봐봐, 내가 가져온 게 같이 살아가는 시간을 공유하는 내 편인 사람들이잖아. 근데 그 드라마에서 보면은, 드라마에서 보면 어렸을 때 같이 시간을 공유하고 사건을 공유하잖아. 그치. 같이 뭐 저기 해부도 해보고. 그리고 우리 같이 배 타자. 우리 어. 한 팀이잖아. 내 편인 사람들 맞아. 아빠밖에 없어. 거기 나오는 라고 하는데. 맞아. 거기 나오는 윤종현은 심지어 그러잖아. 그 배편 구할 때 성인 둘만 구하잖아. 맞아. 애 떨어뜨리고. 애 떨어뜨리고. 그러고서 나중에 물어보잖아. 쟤는 어떻게 할 건다니까. 말했잖아. 쟤는 가족은 아니라고. 좀 모자라 애가. 모자라다. 가족은 아니다. 계속 그래도 나름 부성애라고 해야 되나? 삐뚤어진 부성애가 뭔지를 계속 보여줘. 그니까 부성애? 부성애가 맞겠지? 모성애는 아니잖아. 이 아무리 막 키운정이 더 크다, 피를 나누지 않아도 가족이다라고는 하지만 어릴 적 이런 아동 학대를 겪게 하고 충격을 주는 가족 관계? 멀지 않다. 진짜 위험하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럼 마지막 드르륵 탁으로 넘어가 보자. 나는 이런 범죄 호러 스릴러 장르 이런 드라마에 특히나 이 메스르든 사냥꾼에서 가장 큰 매력을 느꼈던 장면은 아무래도 그 잔혹할 정도로 토막난 그 시체에서 지문이 나오잖아. 손가락이 나와서 손가락이 나와서 딱 지문을 검색하니 알고 보니 세상에나 동료 의사였을 때, 동료 부검의. 동료 부검이었을 때, 그게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었어. 그러니까 당연히 전 장면에서 얘는 죽겠구나 그치. 싶었지만 죽어도 온전한 상태로 죽을 줄 알았는데, 토막이 나 있어서. 그리고 심지어 막 그 손가락도 보면은 다른 어느 신체에 들어가 있는 거 막 빼서 맞아. 실에 달려가지고. 이거 누구 시체야? 딱 검사했는데 세상에나 이렇게까지 한다고? 그런 장면에서 범죄호러 스릴러 장르지만 그거를 뛰어넘는 엄청난 잔혹성을 보여준 장면이어서 이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 근데 왜 하필 그 남자가 타깃이 됐을까? 내가 내부의 일은 모를 텐데. 근데 내가 봤을 땐 그냥 우리 딸 난처해 보이네? 저 자식 때문에? 오케이. 그런 부성애가 있다고? 내가 보기 딱 그런 것 같았어. 뭔가 우리 딸을 난처하게, 오케이, 너 다음 타겟이다. 뭔가 그래 보였어, 내가 봤을 땐. 내가 생각한 장면은 그 세현을 똑 닮은, 이름조차 똑같은 윤세은이라는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점이 범죄 스릴러 장르를 아주 잘 담아냈다. 그치. 이렇게 생각했거든. 아무렇게나 잘린 더벅머리 모습도 비슷하고 아이가 마땅한 자의식 없이 가로 3번, 세로 2번. 그 대사 못 읽겠어. 피를 닦는 모습이 오싹하잖아. 맞아. 그래서 이게 범죄, 호러, 스릴러 다 담은 장면이다. 요렇게 봤어. 그럼 오늘 우리가 리뷰한 메스르든 사냥꾼 1화부터 12화까지의 내용은 여기까지야. 우리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올게. 콤바!